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디플로맷은 미국의 유력 외교 전문지입니다. 그만큼 최근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역학관계를 빠르게 반영하고 있는 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디플로맷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측 논리를 주장한 논객의 글을 삭제하고 대신 한일 문제 전문가 중 친한파로 인식되는 호사카 유지 교수의 글을 게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사건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라 오늘날의 성산업 종사자와 다를 바 없는 성노동자였다 라는 일본의 입장을 게재했다가 삭제하고 그 자리를 한국 측 입장을 대변하는 교수의 글을 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라 성노동자였다라는 기고문은 디플로맷에 게재되자마자 전세계 학계를 중심으로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한마디로 너희 정도 되는 외교 전문지가 이런 부적절한 글을 게재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었습니다. 특히 일본 극우의 논리를 그대로 대변해 비난을 받고 있는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의 위안부 논문 게재를 반대했던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데이비드 암바라스 교수는 트위터에 디플로맷 편집진은 그 글에 대한 게재 경위와 재발 방지 조치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항의한 바 있습니다.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디플로맷은 지난 주말 한국 위안부에 대한 부정확하고 몰 이해한 발언을 담은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는 우리의 편집 기준에 맞지 않아서 내부적으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우리는 사과한다. 라는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과 일본의 역사 및 한일 관계에 대해 잘 알고 친한파로 인식되는 호사카 유지 교수에게 글을 부탁한 것입니다. 호사카 교수는 기고문에서 위안부 합의 3주 후 일본 국회에서 위안부가 강제 연행됐다는 문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언한 아베 신조 당시 총리의 발언 등을 정면으로 비판했는데요. 상식적으로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건 문제가 되지만 강제 연행했다는 문서가 없으니 강제가 아니다라는 논리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기고문을 통해 합의 정신과 약속을 어긴 것은 애당초 일본 측이었다. 계약서도 없이 빈농의 딸들을 사들여 일하게 하고 노예처럼 취급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적 사실과 인권 문제에서 근본적인 책임 회피를 추구하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속아 넘어갈 정도로 국제사회는 어리석지 않을 것이라는 속 시원한 기고를 남기며 일본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호사카 교수의 지적대로 국제사회는 이제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을 믿을 정도로 어리석지 않고 한일 관계의 본질과 위안부 문제의 핵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인사들이 상당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영자들 중에는 아직도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잘못된 역사 인식을 고집하다가 사업까지 말아먹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혐한 문서를 직원들에게 배포했던 일본의 한 기업이 직원이 제소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까지 패해 물어야 할 배상금이 더욱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 고등재판소는 제1한국인 3세인 이 직원이 혐한 문서를 배포한 후지주택과 이마이 미스오 회상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리해 회사가 이 직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후지주택은 그동안 일본인으로서 자부심을 회복하기 위해 라며 한국은 날조 국가, 거짓말쟁이라는 등의 문서를 배포했다가 직원에게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후지주택은 엄청난 기업 이미지 추락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혐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일본 기업과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는 해외 기업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국민 캐릭터로 유명한 무미는 화장품 기업 DHC와 협업을 중단한다고 밝혀 일본 사회에 충격을 줬습니다. DHC의 요시다 회장은 한국계 일본인을 비하하는 존토리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았고 여러 차례 혐한을 조장하는 발언을 해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핀란드의 인기 캐릭터 무미는 DHC와 협업해 화장품을 판매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더 이상 이 회사에 무민 캐릭터를 사용한 화장품의 추가 생산은 없을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업을 중단한 이유에 대해 정확히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양성과 가족애를 상징하는 캐릭터인 무민의 작가 토베 얀손이 지향하는 가치와 요시다 회장의 발언이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외국 기업만 손절한 게 아니라 한국 역시 DHC에 대한 불매 운동이 거셌습니다. 결국 DHC는 한국 시장에서도 철수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혐한을 조장하는 사람들은 지금 일본 사회 내부에 달라진 변화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한국을 대하는 태도와 인식에 있어 세대 간 차이가 확연히 다릅니다. 일본에서는 한 지붕 아래 K-팝과 한국 드라마에 열광하는 여고생 딸과 혐한에 몰두하는 극우 성향의 아빠가 함께 살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전후 한국의 성장을 보면서 일본의 5070 세대는 감정적 박탈감과 상실감, 그리고 자신들의 현재 상황에 대한 분노를 혐한으로 쏟아냈습니다. 특히 2차 아베 정권이 들어서고 10여 년 전부터 일본에서 혐한 서적이 불티나게 팔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집에 사는 1030 세대를 보면 어릴 적부터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습니다. 한국의 패션, 음식, 화장품에 친숙했고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시부야 거리에서는 온종일 K-팝이 울려 퍼질 정도입니다. 심지어 일본 디즈니 리조트의 한 호텔은 호텔 전체를 작은 한국처럼 꾸며놔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한국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서 답답해하던 일본 젊은이들을 위해 작은 한국처럼 꾸몄는데 이곳을 찾아 한국식 포차와 치맥을 맛보고 싶어하는 일본 젊은이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현재 일본 가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혐한 경향은 주로 중년 이상의 아저씨들에게서 많이 보입니다. 중년 엄마와 10대 딸이 K-팝 콘서트에 가는 걸 아빠가 싫어해 가족 간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일본 내 물밑에서 한국에 대한 호감과 혐한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혐한 성향의 아버지들은 주로 1980년대 세계 2위 경제 대국이었다는 일본의 화려한 과거를 그리워하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 컨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자 한국에 따라잡힐 수 있다는 감정적 박탈감과 불안이 더해지면서 한류 반대 운동까지 주도했으니 이들의 불안감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갑니다. 급기야 2011년 극우단체가 벌인 후지TV의 한류 편향 반대 시위는 일본 지상파에서 한국 드라마를 사라지게 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문화의 힘이 가진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틀어 막아도 어떻게든 스며든다는 것인데요. 무슨 수를 써도 도쿄 시부야에 한류 팬들이 북적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끈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과 관련해 도쿄와 오사카, 후쿠오카, 나고야에서 잇따라 사진과 소품 등을 전시하는 행사가 개최됐는데 여기에 몰린 인파만 총 9만 명에 달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사태 이후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넷플릭스 등을 통해 한류에 관심 없던 30에서 40대 일본 남성들까지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일본 사회에 아버지는 혐한에 몰두하지만 그들의 자녀는 한국을 동경하는 세대가 등장한 것입니다. 일본 정치인은 대부분 중장년층이 주류입니다. 이들이 주류인 지금은 한일 관계가 좋아지기 힘들겠지만 세대는 결국 바뀌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한국 문화에 익숙한 20대가 일본 사회의 주류가 됐을 때 한일 관계는 지금과는 양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치인들은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지도 못한 채 지금까지 줄곧 실패해왔던 과거의 방식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17일 한국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이유로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 후 공동 기자회견을 걷어차 버렸습니다. 이 상황을 반기는 나라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한일 간의 갈등은 불가피하고 그 주된 원인은 일본 측에 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한일 갈등은 미국의 전략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글을 게재해 중국마저도 이번 사태의 근본 책임을 일본에 물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미국 역시 좋아할 리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지점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 한국 대표로 참석한 최종권 외교일 차관은 공동회견이 일본의 불참으로 무산된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일 간 영토 분쟁은 없다. 한미일 삼각 구도에서는 먼저 현장에서 나가는 쪽이 손해다. 독도는 영토 분쟁의 대상이 아니며 그저 우리 땅일 뿐 모든 사태의 책임은 일본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짚은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여기서 나올 일은 없으며 회담장을 먼저 박차고 나가는 측이 결국은 손해라는 것. 한국이 이렇게 분명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한 일본의 어처구니 없는 도발은 얻는 것 없이 소리만 요란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